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주말에 뉴욕 시장이 그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은 오늘 그 반등이 뭔지 이런 게 반등이다 하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시작부터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그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60일 이동평균선이 2351인 조금 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자꾸 부딪혀서 오늘은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에 좀 부담은 있었지만 그 6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그 매수 때문에 그 장 초반에 그 매도에 잠깐 섰던 기관들도 황급히 이제 그 매수로 전환을 해서 상승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제가 그 출발 시황 텔레그램에 보내드릴 때 그랬죠. 바로 기관은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당히 비교적 큰 폭으로 우리 시장도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장에서 외국인들은 6,58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7,386억, 기관이 더 샀어요. 7,38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조 3,931억. 예, 개인은 이제 그동안 빠지는 날 샀다가 오늘 올라오니까 이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2350.19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2.63%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도 출발은 한 0.88% 정도 상승해서 출발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있은 그 다음에 계속 그 상승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게 약간 이제 코스피하고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주체별로 매수 우위, 매도 우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모습을, 특히 이제 그 개인하고 외국인이 서로 그 포지션을 뒤바꿔 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하루 종일 기관은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때 조금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았고, 오늘 특이한 거는 이제 그 기타법인이 210억을 매도한 게, 그게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5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9억을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그 기타법인이 21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코스닥 지수는 700을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701.21%,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78%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어차피 이제 그 움직이는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제 오늘 그 60일 이동 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잠깐 머물렀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5일 이동 평균선이 내일이면 이제 그 10일 이동 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진행 상태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그 파동선이라고 얘기하는 10일 이동 평균선의 그 슬로프도 오늘 이렇게 상향으로 딱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반등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봉상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려오던 역 헤드앤숄더 모양을 제대로 갖춰가는 것 같은, 여러분 주봉 한번 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이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오늘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1243원 50전, 무려 25원 10전이나 하락을 해서 상당히 빠르게 환율이 안정감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면 오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6거래일째 계속 이제 외국인 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84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549억을
순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을 외국인은 120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3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76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8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은 외국인 36억, 기관 275억. 현대차는 외국인 139억, 기관 395억 순매수입니다. 네이버는 무려 외국인이 677억, 기관은 401억. 카카오는 외국인이 133억, 기관은 무려 653억 순매수. 기아는 외국인 395억 순매수, 기관 280억 순매수. 그러니까 삼성전자서부터 기아까지 외국인이 판 거는 삼성바이오 53억 판 거하고 SDI 40억 판 거를 제외하고 전부 샀고 기관은 삼성전자서부터 기아까지 전부 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뭐 포스코홀딩스 사고 전부 샀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은 이제 개인이 1조 3천을 넘게 코스피에서 팔았으니까 이제 개인이 많이 털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오늘 아주 힘있게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 기관이 저렇게 세게 사주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 대표주인 두 종목이 이거는 뭐 낙폭과대에다가 이제 상승 선봉에 쓴 거고 이제 뭐 굳이 이유를 붙이면 뭐 경기 연착륙 기대감 뭐 이런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기관이라 보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게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뭐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됐고 웹툰도 아침에 제가 일찍 그 뉴스 하나를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이 K웹툰 이거 선전하고 있는 거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뭐 얘기만 되면 다 오르는 날이니까 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치매 치료 있잖아요. 그 레카네맙인가요? 그게 이제 미국 FDA에서 사용 승인이 났는데 이게 일본 에자이와하고 미국 바이오센하고 공동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치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부각이 됐고 이거는 뭐 이제 뉴스 일정에서도 전해드렸지만 JP 모간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9일부터 10일까지.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는 조금 신경 써서 그 주간 동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이제 드린 적이 있고, 그런 이제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이거 뭐 중국 정부가 전일 입국자 격리제도 폐지,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상승했고, 또 화장품은 서울 특수, 등등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로봇도 삼성전자가 연내 그 EX1 그 보조기구 로봇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니어들이나 몸 불편한 사람들 이거 도와주는 그런 이제 로봇이에요. 그 계획을 이제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로봇을 이제 신사업으로 점을 찍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입은행에서는 글로벌 로봇 시장이 2030년쯤 되면 1,6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오늘은 거의 뭐 떨어진 몇 개의 섹터들 빼고는 거의 올랐어요. 오늘 뭐 떨어진 게 손해보험 캐릭터 상품 관련이 뭐 조금 그랬고 뭐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주말에 미국 시장이랑 거의 비슷해요. 떨어진 거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거의 전 종목이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반등 랠리 장의 모습을 갖춘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정확히 제가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영상 보시면 아마 썸네일 제목이 이런데도 반등할 수가 있을까 뭐 반등이 올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옆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헤드앤솔더의 역현상 그래서 넥 라인이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그런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때에 기준점을 뭘 잡아서 하느냐. 그래서 그 매매는 늘 강조드렸듯이 매매 원칙,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제가 그 매매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시장을 보시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삼성전자 말씀 한번 드렸어요. 수요일 날 삼성전자가 길게 양봉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5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5일 이동평균선 위를 그냥 바로 쳐버렸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초병을 내보내는 날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차 분할 매수 시점이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5일 이동평균과 1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골든크로스, 다시 말해서 5일 이동평균이 10일 이동평균을 밑에서 위로 뚫으면 또 매매, 매수, 분할 매수. 그 다음에 5일 이동, 10일 이동평균이 파동선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슬로프를 위로 들면 이거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와 그거의 역방향 이래서 이제 근데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는 이제 훨씬 많이 도망쳐 가 있죠. 훨씬 위에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아마 지난 화요일 날 그 영상을 보시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단기적인 이번 반등의 단기적인 저항선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63,000원 언저리서부터 조금 힘이 붙일 거다. 이번 단기 반등에. 그때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에 CPI 발표되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거랑 타이밍이 잘 맞아서 좋은 쪽으로 해석돼서 거기에 힘을 더 붙이면 그걸 그냥 뚫고 나가는 거고, 안 되면 거기서 정리하면서 그냥 선을 맞는 거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 그때 제가 전체적인 이번 반등의 기준점을 삼성전자로 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뭐 삼성전자 실적 나쁘고 이런 거는 뭐 그동안 계속 해온 얘기인데, 이번엔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뭐 항상 오르면 이유는 뭐가 어떻고, 경기가 연착륙할 것 같고, 주식시장에는 항상 갖다 이렇게 붙이지만, 그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 날 조짐이 보였다. 이게 반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롱 포지션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지, 삼성전자를 안 사고서 무슨 반등을 도모해요.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만 올랐나요? 아니죠. 대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갖고 한번 이제 흔드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 지금 이렇게 하면 쫙 따라붙어서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12월에 아주 죽을 섰으니까 여기서 탁 한번 불만 댕겨주면 그냥 확 이렇게 간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화요일 날 얘기를 했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눈치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반등입니다. 이렇게. 전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이거는 반등이다. 그래서 투자스쿨 분들한테 제가 아마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지수도 찍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이제 이걸 딱 봤으니까. 근데 제가 맞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댓글에 질문하시는 거 보면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정말 다행인데, 그래서 댓글에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질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되고 6만 700원에 끝났어요. 그럼 질문이 이거잖아요. 나 그때 단기적으로 화요일 수요일에 샀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팔아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근데 그게 왜 궁금해요? 매매 원칙 다 말씀드렸는데, 아니 지금 저게 5일 이동 평균선은 굉장히 빠르게 쫓아 올라오고 있잖아요. 현가를.
지금 가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5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는데 지금 서둘러서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매매원증에 그런 거 없어요. 매매원증에 첫 번째 파는 게 분할 매도의 첫 번째 시그널이 뭐죠?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깨고 내려올 때잖아요. 그거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질문 자체가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시장에 몸 맡기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반등 수급으로 이렇게 확 장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뭐 애써서 뭐 난 아니야 뭐 이러고 뭐 실적이 이렇게 나쁜데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은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시장은 그냥 시장이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뭐 고시될 것지 조금 더 갈지 모르겠죠. 언젠가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일부 매도, 첫 번째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상승 기조로 가는 게 탁 옆으로 누우면 그러면서 10일을 깨면 그때 또 팔고 20일 깨면서 역배열 나오면 그땐 삼성전자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헤레비라도 팔아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 장입니다. 올해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종목 무관하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종목에 대비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뭐 딴 것들은 다 강하고 외국인들은 사고 오르는데 SDI는 14,000원씩이나 올랐는데 왜 외국인이 SDI는 팔았을까? 이게 간단해요. 5일 이동평균선에서 오늘 이제 밑에서 처음으로 뚫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첫 구병 내보내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아니면 빨리 접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 5일 이동평균선에 깊게 위로 떠 있으니까 지금 이거 팔까요가 아니라 이거는 쫓아가면서 언제 팔까? 언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깨면서 첫 번째 걸릴까? 그때가 첫 번째 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모든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왕도냐? 그 매매원칙이. 왕도는 아니지만 올해의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시장은 큰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위 부딪히고 밑에 부딪히고 이런 거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돈 벌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이 있죠. 근데 난 옛날에 물려갖고 삼성전자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지만 그건 너무 힘들면 일부를 가지고 지금 같은 이 장에서 지금 같은 그 박스권 장에서 위아래로 부딪힐 때마다 매매를 하면 이것도 이렇게 돈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큰 이익은 아니지만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나 그 겁납니다. 겁나면 못하는 거죠. 겁납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시든지 뭐 2, 3년 안에 오르지 않겠어? 이거 뭐 가지고 계시든지 이거는 본인이 정할 일이에요. 다만 이제 저는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오늘도 또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올해는 시장을 예측하면 안 돼요. 시장을 예측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분석가들이 뭐 무슨 실적이 어떻고 뭐가 어떠니까 뭐가 어떻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조사해서 다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 모두 읽고 담아두셔야 돼. 그래야 이거를 시장을 쫓아갈 때 우리가 그때그때 그거를 꺼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시장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시장 흐름에. 그게 뭐예요?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시장은 대응을 잘하는 게 고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 21년 또 작년 달라요. 작년엔 그냥 현금 빡세게 들고 계속 버티고 있는 해고 올해는 그렇게 그냥 시장 흐름에 그래서 어설픈 예측 이제 어설프다기보다 거의 이제 예측을 하면 바보가 돼요. 이제 올해 같은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뭐 댓글 다는 분인데 저는 그냥 하트 눌러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그분은 유튜버를 하시든지 그게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할까 하는데 뭐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이번에 반등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다 안 될 거면 어떡하냐. 작년에 산타랠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타랠리 오면 어쩌려고 이러냐. 막,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어설픈 예측보다는 올해는 현명한 대응이 훨씬 난 그런 해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현명한 대응이 시장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고, 시장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매매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심플하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좀 복잡한 거를 간결하게 해서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게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반등이라도 나오려면 뭔가 좀 수급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나왔잖아요. 6거래일째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오늘은 6천억이 넘게 샀어요. 그럼 이제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반등에 대한 기대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역으로 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또 훅 꺾이고 외국인들이 또 빼고 이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 어떡하는 거의 기준을 그 매매 원칙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을 그 매매 원칙에 대입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팔지 그러면 그거 갖다가 뭐 어디 대만 시장 가서 팔겠어요? 여기서 다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흔적은 어디에 나온다? 그래프에 나와요. 그걸 도망갈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암만 귀신같이 해도 그걸 도망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때는 원칙대로 움직이시면 된다. 지금은 시장에 그냥 몸을 맡기고 힘 빼고 몸 맡기고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거, 그 대응의 기준점은 원칙 매매. 이러면 심플해요. 올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1월에 좀 올리겠죠. 이렇게 되니까. 2월, 3월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뭐 우리가 2월, 3월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고 1월에 이래니까 이 흐름에 잘 흐름을 타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